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2쪽부터 44쪽까지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한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요 500년도의 역사 동안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도 살펴봤고요. 그때마다 고려의 서희의 외교 잔판 그리고 강감찬의 기주 대첩까지 강감찬과 서희를 중심으로 고려의 대응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거란보다 더 막강한 국가였던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이라는 나라 하면 생각나는 거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몽골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징기스칸. 그리고 말 타는 민족, 우리 말 타면서 돌아다니는 민족을 유목민족이라고 하고요. 유목민족들은 맞아요. 게르에 살았습니다. 게르라는 집인데요. 집을 쉽게 만들고 다시 쉽게 부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생활을 할 때 아주 편리한 그런 집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몽골 하면 생각나는 거 선생님은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국가라는 게 생각이 나요. 우리 옛날에는요. 나라의 힘이 셀수록 그 나라의 영토가 컸어요. 나라의 힘이 센다는 건 자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입해서 정복하고 집어 삼키고 하면서 나라의 영토를 점점 확장해가는 식으로 나라의 힘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 땅을 차지했던 국가예요. 국가. 그 얘기는 가장 힘이 셌다라는 거죠. 힘이 정말 셌던 몽골이라는 국가인데요. 그 막강한 파워의 몽골이 우리의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우리 고려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선생님이 얘기했죠. 유목민족 여기 떠돌아다녔던 말 타고 떠돌아다녔던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이 칭기스칸 여기 나왔네요. 칭기스칸이 부족을 통일해서 세력이 강해졌어요. 힘이 셌어요. 주변 나라들을 침입했습니다. 우리 고려만 침입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몽골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침입했어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도 침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몽골은 또 주변 나라에 우리 좀 나쁜 친구들 보면 자기 힘을 내세워서 막 약한 친구들 물건을 뺏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몽골도 그랬어요. 자기 나라 힘이 세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너희 나라에 괜찮은 물건 이런 거 이런 식량들 우리나라에 갖다 바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주변 나라의 물자를 많이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주 부담스러운 양으로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고 고려는 이제 몽골 사신이 와서 너희 고려 얼마만큼의 물건 어느 정도 보내 라고 사신이 와서 전달을 했는데 그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었어.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자 몽골은 너희 고려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고려를 침입했어요. 그게 바로 몽골의 첫 번째 침입 이유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우리 고려가 죽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다가 죽었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몽골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0년, 40년 동안 이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뭐 짧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자, 고려의 수도는
우리 개경이죠, 개경. 고려의 수도는 여기 개경이에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자, 개경인데 이 몽골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우선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옮길 만큼 나라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몽골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수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피신을 갈 만큼 수도를 옮길 만큼 나라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화도로 옮겼어요. 자, 강화도로 옮긴 이유는 쌤 이따 설명할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왜 강화도로 옮겼는지는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강화도로 옮겨서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너무 생각보다 센 나라인 거죠. 우리 고려가 아무리 대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몽골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싸우면 싸울수록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게 되느냐? 자, 다시 개경으로 돌아갑시다. 왜? 싸움을 멈춥시다. 싸움을 멈추고 대신 몽골의 요구,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요구를 들어줍시다. 항복인 거죠. 이것과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니다. 절대 안 된다. 계속 싸우자. 자, 이렇게 의견이 반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싸우자! 아니다. 너무 힘들다.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자. 어떤 의견이 더 우세했을까요? 왕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자, 왕은요, 다시 돌아갑니다.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몽골과 이제 어떻게 보면 몽골의 밑으로 들어가서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요. 아니다. 싸우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절반이었겠죠. 이 절반의 사람들은 강화도에서 여기 진도로 내려갑니다. 진도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몽고에 항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고려의 왕, 고려의 조정과 몽골은 이미 한 팀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 계속 싸우자 했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고려와 몽골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고려에서 몽골에 대응해서 계속 싸우자 했던 사람들과 아니다.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자 했던 사람 플러스 몽골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려 사람들 내부끼리의 싸움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 진도에서 싸우다가 또 이제 안 되니까 제주도까지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내려가면서 싸우게 됩니다. 끈질기게 대응을 하는 거죠. 끈질기게. 여기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고려군은 섬으로 들어가서 많이 싸웠어요.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많이 싸웠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몽골은 말 타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판, 초원 이런 데서는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최대의 힘을. 그런데 막 바다, 섬, 그리고 뭐 산성이면 우리가 위에서 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에서 뭐 화살로 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나 산성, 그리고 바다에 약하잖아. 그러니까 섬, 이런 데서 우리 고려군이 계속 싸운 거죠. 그래서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치었어요. 그래서 군인 말고도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어요. 그러나 몽골은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는 몽골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황룡사, 구층, 목탑과 같은 그런 소중한 문화재들이 불탔습니다. 전쟁통에. 지금 여기 역사 기록을 보면요. 몽골 군사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녀가 20만 6,800여 명이 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몽골 군사들이 거쳐간 고려의 마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대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지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서 자, 개경으로 돌아갑시다. 너무 힘들어요. 피해가 너무 커요. 싸움 멈추고 우리 백성들을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몽골의 요구 들어줍시다 하고 이 사람들은 개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려 정부는. 하지만 한 절반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계속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절반 정도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강화도가 몽골에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육지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로 고려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아까 여기 그러나 삼별초라고 불리는 일부 군인들은 이에 반발했죠. 그래서 그들은 진도, 제주도까지 옮겨가면서 이제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몽골에 지금 우리는 저항은 끝까지 했지만 어쨌든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받은 그 징기스칸의 나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막강한 힘의 나라, 몽골의 침입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냥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멸망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고려는요, 멸망했나요? 아니죠. 계속 우리는 우리를 지켰어요. 물론 몽골의 간섭도 받고 너무 많은 피해도 있었지만 끈질기게 항쟁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노력했고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이에요. 몽골은 끈질기게 침입을 했어요. 몽골은 너무 센 나라였고 계속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고려는요.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 어때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내려간 그 삼별초의 항쟁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끈질기게 대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몽골의 침입과 고려에 대응해서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나라를 지켰다는 거. 몽골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려는 나라를 지켰다는 거, 우리를 지켰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높이 사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실인데요.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백성들이 죽거나 또 문화재도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켰다는 거. 몽골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끝까지 대응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막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때요? 정말 이렇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끔 기사를 보면 김치가 우리 본인 나라 것이라고 또는 한복이 자기 나라의 민족 의상이라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기사 보고 또는 핸드폰으로 기사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우리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좀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더 지켜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지도를 보면 계속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갔죠. 수도를 강화도에서 그리고 삼별초는 계속 진도, 제주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몽골에 항쟁을 했어요.
당연히 몽골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아래로 내려간 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육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육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섬도자죠. 왜 섬으로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몽골에 대응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고려군은 주로 섬으로 들어가서 몽골군이랑 싸웠다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몽골군은 말 타는 민족이기 때문에 해안가 지형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기기 위함이죠. 몽골은요. 바다와 먼 그런 초원 지역에서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일이나 바다에서 하는 전투에 약해요. 막 갯벌, 밀물, 썰물 이런 걸 잘 모르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섬 쪽으로 그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들어오게 하고 또 밀물, 썰물 이런 시간을 계산해서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꾸 섬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은 강화도는 육지와 이렇게 가까워요. 되게 가까운 섬이지만 물살도 빠르고 갯벌도 넓어서 몽골군이 침략하기 어려웠어요. 몽골군은 말 타는 민족인데 물살이 막 센 강화도를 건너서 이렇게 강화도로 오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섬의 면적도 다른 섬보다 넓어서요. 강화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낼 수 있고 백길로 육지의 세금과 각종 물건을 옮길 수가 있어서 고려가 임시적으로 강화도라는 섬으로 도읍을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로 이렇게 자꾸 섬으로 내려온 것도 몽골군은 바다를 활용한 그런 전투에 약하기 때문에 말 타는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섬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 나라의 민족의 지형, 환경을 보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계속 섬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조들의 지혜를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몽골의 침입과 끈질긴 침입과 고려의 끈질긴 대응, 너무 막대한 피해,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문화재의 손실이 있었지만 몽골의 침입을 받은 국가 중에서 나라를 지킨 거의 유일무이한 민족이라는 것. 우리 민족의 끈질긴 항쟁,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까지 내려오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던 그 모습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쵸?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거란, 몽골 이 아픈 시간 이제 그만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